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를 정리하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의 지킴이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가 라돈 침대 파동인데, 네. 이 침대는 미국의 최고급 침대 라인 아닙니까? 실리 침대에서 라돈이 기준치 4배를 초과했다는 거. 이거 예. 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지금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이것 그때는 때문에. 대진 침대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 실리 침대는 전 세계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내에 공급한 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 세계에 공급한 거 다 모두가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우리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일단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에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리 침대가. 예. 이때 산 건지 안 산 건지는 좀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으나 어찌됐건. 이들이 해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료가 문제입니다. 이게. 원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진 침대 같은 경우에도 그 모나자이트 성분을 써서 거기서 이제 이 라돈이 검출되는 거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문제가 된 제품들이 보니까 다 원료를 모나자이트를 썼는데 이게 중국산으로 이제 그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진 침대 때.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중국산 그 원료를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업체 위탁 생산을 했을 때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내에만 이 제품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른 데서도 사실은 요즘에 중국산 원료를 사다가 전 세계에다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더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잖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당한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3명의 의원을 갖다 징계하는 내용이 어떻게 그 전당대회 나가는 2사람은 쏙 빼고 한 사람만 그냥 제명하기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나름 내부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내부 기준을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기준이라 하면 권력의 크기?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건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에 지금 이제 출마한 사람이 이런 악재로 중간에 낙마했다 이러면 이거 역시 또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거는 정당 자체의 원칙도 무시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하고 영 다르죠.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회 윤리투기에서의 그 심의 과정도 그렇고, 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느 당 할 거 없이 사실은 이제 윤리위 이제 사실은 검증 과정도 그렇고, 국민 정서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오늘 다루는 주제도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버젓이 이제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 윤창호 씨 사건입니다. 오늘의 IQ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창호 사건 가해자 겨우 징역 6년? 음주운전 처벌 양형 기준은? 지난해 9월이었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우리는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데다가 애정행각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막 올려놓는 그런 상황인데 6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는 기존의 양형 기준보다는 사실은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하고는 영 동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설명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4년 6개월 정도가 최대치라는 겁니다. 기존에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 그거는 진짜 실수일 경우에 그런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처벌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건 이제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윤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제정 이전에 사고가 난 경우니까 과거법에 적용을 받는 이제 그런 거고요. 과거의 양형 기준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4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최대치였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에서 보자면 조금 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이제 사실은 어찌됐건 이제 윤창호법 개정도 이루어진 거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인데 재판부가 너무 좀 그 과거 그 전례만 좀 따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만도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니까 음주운전 초보입니다. 네. 그리고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게다가 애정행각이라고 하는 직접적 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6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 검찰은 10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년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감형 요소인 거고 예. 또 이 기존에 4년 6개월 통상적으로 많아요. 예. 그런 거를 6년까지 이제 중형 선고했다라고 하는 가중 처벌 요인은 또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 사람이. 예. 예. 그리고 애정행각이 웬 말이냐,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또 오히려 좀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가중 요소, 감형 요소가 이제 골고루 이제 섞여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린 것이 일단은 6년인 거죠. 네. 자, 여기서 고 윤창호 씨 아버지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고양이 과연 지금 국민적 어떤 법 감정이나 혹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 그런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의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 그리고 한 가족의 꿈을 빼앗아간 대가, 징역 6년. 너무 짧은 게 아니냐는 여론의 의견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3개의 질문으로 지금부터 의문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윤창호 사건 가해자의 징역 6년, 그 이유는 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상당한데, 가해자는 음주가 아니라 운전 중에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자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6년. 이제 조금 더 뜯어볼까요? 양형위원회 기준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음주운전 사고, 특히 이제 사망 사고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처벌했던 양형 기준이 있고,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이제 양형 기준이 이제 또 좀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창호법에서 훨씬 더 지금 이제 그 처벌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됐잖아요. 실제로 법 내용도 그렇고. 예. 과거법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형 기준이 최대치 4년 6개월 정도였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거고, 이제 그 윤창호법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그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형량이 이제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사실은 그 구법과 윤창호법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과거법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만들어낸 국민 정서 또는 이제 그 어떤 그 사법부의 어떤 그 흐름 전반적인 입법부의 판단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나마 이제 추가한 것이 플러스 알파가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 진짜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또 어떤 부분이냐면, 가해자가 직접 자기가 사고를 낸 게 애정행각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술을 먹은 데다가 애정행각까지 했다면 이거는 더 가중처벌. 가중돼야 되는데, 예. 법상을 보면 이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가해자가 주장하는 건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서 6년을 냈다 이런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의 그런 주장은 결국 변호사가 그렇게 이제 논리 구성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술 먹고 딴짓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예. 적용을 받게 되면 형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요? 예, 금고 5년 이하의 금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징역형도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음주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뭐 딴짓이 그렇죠. 결정적인 요인일 때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법을 적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예.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쪽 변호사가 이제 나름 분석을 한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데블스 애드버킷이군요, 정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 뭐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변호사가 나름 이제 꾀를 낸 거죠. 예. 예, 야, 이거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게 되면 형량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윤창호법도 개정됐지. 그러면 정서적으로 이거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 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 검찰 쪽에서도 처음에는 8년 했다가 10년으로 나중에 더 이제 예. 그 구형량을 높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변호사 쪽에서 나름 논리 구성을 한 거죠. 예. 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실수로 사고 낸 거로 예. 이렇게 포장해서 가면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해서 그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재판부가 그 주장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참, 이 우리 법이요. 알면 알수록 상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제 실수를 두 개를 같이 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건 고의를 의심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상식과 달리 이쪽 실수만 강조해서 음주라는 실수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네.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법들 빨리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고 윤창호 씨의 유족과 지인의 육성을 여러분들이 듣긴 했습니다만 이 같은 1심 선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 유가족과 또 친구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해자에게 선고된 1심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판부에서 이번 판결이 또 많이 법조계에서도 들리는 얘기로는 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예. 근데 또 창호의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을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음주운전이 그만큼 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사회의 경각심을 주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윤창호법 제정되고 그 사회가 막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도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은 계속 또 잇따라서 또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 그래도 윤창호법을 제정하기까지 노력한 친구분들이라든가 유가족의 이 역할들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가해자를 이 윤창호법으로 벌할 수 없다는 건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그 원칙 자체를 깰 수는 없고요. 예. 네,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윤창호법을 추진하면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지만 예. 사실 처벌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벌 강화는 인식 개선이랑 같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걸음을 내딛었던 거고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예. 그 전에는 처벌 강화에 중심을 뒀었다면 이제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둬서 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동 잠금 장치 도입 등의 시스템 도입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리고 어제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제가 제 지인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응원을 하시면서도 예. 근데 과연 진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회가 올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세요. 예. 근데 물론 힘들겠지만 저는 되게 그닥 힘든 일이 또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예. 언젠가 음주와 운전이 함께 분리되지 않는 그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만이라도 내가 술 먹고 운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누구도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 그 날이 온다는 믿음을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 윤창호 씨 친구이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인 김민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가 징역 6년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피한 가해자, 소급 적용이 왜 안 되는 걸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을 끓는 그런 사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죠.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소급 적용은 안 돼서 실제로 그 가해자는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단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런 상황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이 개정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가해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대체 납득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일반적인 법상식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것이 형법에서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있었던 때의 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 씨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아직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사실상은 이러한 윤창호 씨의 이 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 가해자가 처벌을 못 받는다는 데에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법원이 참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원래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는 했습니다만 네. 이것이 징역 6년이라 일반 사회적인 법 감정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검찰이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구형량 자체를 대폭 올렸고 그리고 또 그 여타의 전문가들과 또 유족들도 이 문제를 갖다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개 보면은 그 재판이 거듭되면서 형이 깎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더 약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1심에서는요, 법원이 가해자가 사고 이후에 상황도 기억하지 못하고 발음조차 굉장히 불분명할 정도로 음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은 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에게 과거 음주 전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구형량이 10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1심보다 2심으로 올라가면 형이 깎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윤창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더욱더 이런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반드시 1심보다 낮은 형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 강화된 것이죠? 네, 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잖아요. 예. 근데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어야 되고 또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강화돼서 이제는 0.03% 이상이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요. 취소 기준도 0.08%로 낮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법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했다는 소식이 윤창호법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법도 다양하게 강화돼야 되고 또 뭐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음주운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특히 반복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인식도 개선돼야 된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예. 이러한 법이 강화되면서 법 적용도 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예를 들면은 3번까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삼진아웃 전에는 괜찮을 거다. 예. 이러한 악의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강한 처벌을 계속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아니면 기억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관대한 것은 아닌지 최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확실히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질문을 공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윤창호법, 그 대책은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처벌 자체는 강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 얘기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습관성인데 예.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 기능 쪽에 대해서는 뭐 윤창호법에 지금 규정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예. 그 윤창호 씨 친구 분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2의 윤창호법. 예. 그래서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엉뚱한 좀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자율주행차로 다 가게 되면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문제죠. 예. 그 전까지 문제인데 차량에 음주운전 거부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는 없을까? 있어요. 지금 예. 미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운전을 하죠. 하기 전에 이게 음주 테스트를 그렇죠. 해서 예. 이게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은 아예 시동이 안 걸려버리는 그런 장치를 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든 차량에 적용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율주행 기능 그런 거 연구할 거 한 4분의 1 정도만 연구하면 차량 근처에 가게 되면 운전자가 예. 예,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럼 불어라. 예, 해서 불어서 괜찮으면 문이 열리고 아니면 안 열리게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현재 기술로도 이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강제적으로 차량 제조 단계에서 아예 그냥 탑재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냥 한다면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들에게만 달아도 충분합니다. 그 효과는. 그런 예.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예. 경우에 그러니까 재범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은 제가 보기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예. 모든 차량에 제조 단계부터 뭐 탑재를 시킨다든지 예. 뭐 그런 거 어떨까? 뭐 하다못해 이렇게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예. 예, 그때 사실은 이제 차 안에 술향이 싹 퍼지잖아요. 그렇죠. 술집이. 그러면 충분히 감지 가능할 거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걸 얼마 통해서 전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그렇죠. 뭐 새로운 매출도 기능.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도 나올 텐데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제 뭐 인간의 이성에 참 우리가 좀 이성을 믿어보고 싶지만 예. 최근에 뭐 검사님들조차도 지금 뭐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줄줄이 적발되고 이런 사건까지 있지 않았어요? 판사님도 지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거 상관없이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술 한잔 마시게 되면 오히려 이성이 좀 와해되면서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비일비재한 거니까 좀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을 채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서운 소식입니다.
강력해진 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